네, 이번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죠. 뭐냐면 전형이 많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. 전형이 정말 많을까요?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,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거에는 수시 정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, 학생부 종합 전형, 논술 전형, 그 다음에 적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. 사실은 전형은 이렇게 수시, 정시, 그 다음에 수시에서의 네 가지죠. 그것만 알면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전형이 복잡하다고 할까가 이제 문제인데, 이게 이제 대학 정원 내 전형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렇고요. 정원 외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. 정원 외 전형은 농어촌 학생 전형, 특성화 고교 졸업자, 기초생활 수급자,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, 장애인 등 대상 서해 5도, 계약학과 위탁교육생, 군 위탁생,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전형의 그게 전부다. 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전형이 복잡하다는 것은 정원 외 전형까지 얘기한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러냐면 이게 대학마다 붙여진 이름이 다른 거죠.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, 그다음에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학들도 그 일반 전형이라는 기준이 어떤 곳에서는 학생부 교과에다가 어느 대학에서는 일반 전형을 학생부 교과에다 이름을 붙인 대학이 있고 어떤 곳은 논술 전형에다가 논술 전형명을 일반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학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전형 이외에서 벗어나는 전형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. 내가 장애인이거나 또는 농어촌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전형은 냉정한 의미에서 매우 단순하다.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나 아니면 뭐 교육부죠. 교육부에서는 그 전형을 가지고 뭐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형이 복잡하다 뭐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바꾸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이유는 전형이 냉정히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. 전형이 수천 가지다. 그건 대학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뭐 어떤 것은 예를 들어 뭐 무슨 전형이죠? 고른기의 대상자의 경우에 이 경우에 어디에다 붙여넣느냐에 따라서 뭐 다 달리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 일반적인 기준에 따지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. 일반고의 학부모라면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라면 보통 뭐 시골이 아닌 도시 지역이요. 8, 90%는 수시로 대학을 간다. 정시가 아닙니다. 수시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거의 모든 학교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. 수시로 대학을 간다. 대부분의 아이들은.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수시로 대학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는 뭐 모의고사에서 다 1등급을 찍고 있고 그렇지만 내신은 별로 안 좋고 이렇다고 하면 뭐 수능 정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로 만에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수시를 준비하면 된다.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에 의해서 가는 거죠.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이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지만 일반고에서 역시
아주 특별하게 준비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바에는 논술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일반고 대다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뭐 적성의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 그 어떤 이전 연도의 시험지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문제지를 통해서 평가해 보고 뭐 충분히 지원이 할 수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다.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. 학생부 교과는 당연히 지원 안 하는 학생도 많이 있죠. 예를 들면 이런 건 학생부 교과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1등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아요. 마찬가지로 9등급의 학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왜냐하면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한 학년에 4번을 보게 되죠. 4번을 보게 되니까 결국은 2학년도 4번 그러면 8번이죠. 3학년에 2번 그러면 10번을 보게 되니까 그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내가 1등 했지만 다음번에는 다른 애가 1등 하기도 하고 나는 3등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1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죠. 당연히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 대학은 고려대가 있죠. 그 다음에 물론 고려대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생부 교과로 분류합니다. 그 다음에 한양대가 있고요. 중앙대.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특별히 있는 대학들이 없어요. 다 학생부 종합이지.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누구든지 준비하는 전형이다. 그래서 이 전형 자체를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그냥 평범한 아이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,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좀 더 잘하고 좀 더 내 아이가 성적이 한 2, 3등급이 더 낮더라도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로 한양대 학교나 고려대를 들어가려면 1.1등급이에요. 1.1등급 이내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으로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다른 시간에 쭉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이미도 얘기도 했고처럼 뭐라고 하죠? 학교 생활 자체를 최대한 잘해볼 수 있도록만 한다면 그리고 최대한 잘해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. 그러니까 전형은 단순하다. 라고 하는 걸로 오늘은 촬영을 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